안녕하십니까, 이노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전경호계획 수립 단계 살펴봤죠? 자, 신현법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호 이론을 좀 살펴보는데, 이 이론을 바탕 위에서 경호 기법이 생겨나기 때문에 경호 이론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산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호 업무의 수행 단계인데, 수행 단계를 하기 전에 경호 위기 관리가 무엇이고 위기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고, 위기의 특성에 따라서 경호 업무 수행 절차가 만들어집니다. 4단계, 8단계, 10단계까지 만들어지는데, 학자에 따라서 쓰는 용어들이 전부 다 약간 다릅니다. 절차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호학을 공부하면서 경호자원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에러를 겪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 기본 이론에는 경호의 일반 원칙 4가지, 특별 원칙 4가지, 기타 원리 또는 원칙이 있는데, 일반 원칙 4가지는 삼두방언입니다. 삼두방언, 삼중경호, 두뇌경호, 방어경호, 은밀경호 원리입니다. 그리고 특별 원칙은 자자하목입니다. 자기희생 원칙,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가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또는 통제지점 단일화의 원칙, 그 다음에 목표물 보존의 원칙 또는 경호 대상자 보존의 원칙. 자, 삼두방은 자자하목, 일단 큰 틀에서 외워두시고요. 기타 원리는 자연방벽 효과 원리입니다. 자, 수직적 수평적 원리가 나오죠. 여기서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와 원리 나옵니다. 경호원의 이격거리 몇 미터가 적합한가, 촉수거리 원칙, 기출시험에 나온 적 있죠? 체위 확장의 원칙, 대응 시간의 원리, 이런 것들은 기타 원리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경호학 책이 있고 어떤 경호학 책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경호학 시험 문제는 바퀴벌레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경호의 위기관리, 오늘 본 수업입니다.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주식 투자하게 되면 위기관리 중요하죠. 어떤 리먼 브라더 사태가 왔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어느 종목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게 위기관리죠. 자, 경호의 위기관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형태로 발생하는 긴급사태입니다. 비상사태죠. 이걸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위기관리의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긴급사태, 비상사태를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인데, 만일에 예방하지 못했다면 재빠르게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위기관리의 개념에 속합니다. 즉, 경호는 위기관리의 한 수단이죠. 비상사태를 미리 예방하면서 예방이 못될 때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게 경호입니다. 그래서 경호 위기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누구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경호 위기는 능률성의 원리가 아닌 경계성의 원리로 평가받습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죠. 이거 바꿔나면 헷갈립니다. 경계성 원리가 아닌 능률성 원리로 평가된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때는 칠흑 같은 밤에 여러분 군인이 전투를 한다고 칩시다.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경계성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불확실성에는 경계성 원리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메가더 장군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작전에 실패하는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사주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자, 불확실성은 경계성 원리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경호원들은 누구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돌발성입니다. 공격은 항상 기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면 대놓고 할 때도 있지만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은 항상 어떠한 공격 상황,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경호원한테 가장 불리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경호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유리하다면 경호 조치하기 쉽습니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공격이 이루어졌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게 가장 불리한 조건이에요.
어떤 공연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누구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몇 명이 공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복수의 공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경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 세 번째 특성은 시간 제약성입니다. 위기 상황 발생하면 대처할 시간적이 없습니다. 불과 1, 2초, 2, 3초, 4초, 4, 5초 안에, 길어도 10초, 30초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대성입니다. 경호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경호 대상자는 최악의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고 중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봤죠? 폐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때 경호원 중에 한 명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어요. 백악관으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바로 가서 폐에 든 총알을 천신망후 때 제거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중대성입니다. 그 다음 현장성입니다.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경호 조치는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져야 되죠. 인스턴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경호 최고 책임자가 아닌 현장에 있는 책임자에게 모든 최종적인 권한이 주어집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총알을 박혔을 때도 차에 같이 탑승한 경호원이 판단해서 알아서 병원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백악관으로 갈락하다가 대통령이 아무 이상이 없다, 총알에 맞지 않았다, 그렇게 이상이 없다고 말했지만 좀 있다가 입에서 각혈을 심하게 하는 걸 보고 폐에 손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의 방향을 돌려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살아났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현장 책임자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자, 이 5가지 특성입니다. 자, 이 경호위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아실 겁니다. 유경수 여사가 고개를 젖히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게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리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에서 8.15 74년도 8.15 광복절 때 광복절 기념사를 시작하자 얼마 안 있어서 문세강이가 뛰어나면서 총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분이 바로 박정규 경호실장입니다. 권총을 뽑아들고 문세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호원들 있죠? 그 다음에 의전비서관 같습니다. 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경호원들, 박정규 경호실장은 현장 책임자로서 경호를 잘 했을까요? 이분이 바로 박정규 경호실장입니다. 권총 사격의 달인, 피스톨박이라고 불렸던 사람, 이 박정규입니다. 자, 현장의 요도를 한번 볼까요? 1974년 8월 15일입니다. 문세강이가 정문을 유리 통과한 다음에 권총을 뒤에 B열 214번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는 연설대를 향해서 뛰어나가면서 총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발은 실수로, 본인의 실수로 자기 우측 대퇴부에 맞았고 다리를 절면서 2발을 쐈는데 2발은 불발이 됐습니다. 3발은 박정희 대통령 연설대 좌측을 맞췄습니다. 네 번째 총알이 유경수 여사를 맞췄다고 공식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5번째 총알이 연단 뒤쪽에 태극기 좌측을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발, 1발, 2발 총소리 날 때 박정규 경호실장 요 뒤에 빈 좌석 있죠? 빈 의자에서 뛰어나오면서 요 사이로 나와서 문세강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박정규 경호실장은 이때 제가 볼 때는 경호의 원칙 중에서 삼두방은의 방어 경호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박정규 실장은 문세강을 공격할 것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을 방어하거나 몸을 날려서 방어하거나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연단 뒤에 이미 숨었기 때문에 유경수 여사 앞을 가로막아서 유경수 여사가 피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어 경호를 했어야 되는데 방어 경호의 원칙이 위배되고 공격 행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유경수 여사가 피격되었습니다. 박정희 경호실장은 이러한 것을 잘못한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경우에 일반 원칙, 특별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박정희 경호실장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방어 경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경호실장은 이 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 유명한 차지철 씨가 경호실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제 8.15 경축사, 8.15 사건, 박정희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을 보면서 경호 위기의 특성이 이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다, 돌발성이다,
시간 제약성이다, 중대성이다, 현장성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경호위기의 특성, 경호무 수행 절차를 하기 앞서서 경호의 특성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경호 계획 수립 절차 또는 경호 업무 수행 절차 4단계, 8단계 또는 10단계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